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도 수익형 건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화로 46번 길 39, 토지 소재지로는 임해동 59-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반지하 1층의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가 31억 9천여만 원. 에 시작되는 물건이 감정가의 34%대인 10억여 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주 대폭락을 했죠. 자,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은 왜 이렇게 대폭락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일까?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려 10가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이렇게 대폭락을 했을까요?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성에서 보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교통 여건을 보면 주인 분당선 이내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판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여주 이천까지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강선 임해역이 편리한 그런 근에 있습니다. 불과 한 7, 800m의 거리에 있는 바로 이 물건이죠. 자, 이 위성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 이게 땅 모양이 무슨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거 아이스 하키의 어떤 스틱 모양이라고 할까요? 토지의 어떤 형상을 보면 전부 다 제멋대로 생겼죠. 보존 녹지로서 생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보존 녹지인 경우에 주거 지역으로서의 건물들이 이용되고 있으면 주거 지역의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건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 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습니다. 건폐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지가 많아서 주차를 넓게 쓸 수 있다. 오늘의 건물, 이웃에 산다는 전세입자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상당히 오랫동안 사는데 이 지역에 사니까 감기가 안 걸린답니다. 비염이 안 생긴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공기가 맑다. 아주 살기가 좋다. 또 이렇게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보존 녹지 지역은 주거 기능으로서의 건물들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주거 지역보다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나타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여기 보존 녹지로 나와 있죠. 건폐율이 20%, 또 용적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00평에다가 20평밖에 못 짓니까 나머지 80평은 공지로 돼서 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의 진입로 입구 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이게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우측에는 또 나무로 이렇게 치어놔서 경계를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향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자,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지 경계선이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건물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물 뒤편도 이렇게 또 경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뒤편 상태를 보면 그 건물의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20년 된 건물인데, 누가 이걸 20년 된 건물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스 계량기가 6대가 이쪽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가스 계량기가 잠겨져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임차권 설정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을 해놓고 이사를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도가 그만큼 수월하겠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입니다. 건물 이제 현관 쪽에는 좀 아직 손을 좀 안 봐서 상당히 낡은 상태로 보이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기둥도 그렇고, 건물 뒤편 한번 다시 볼까요? 아주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쓰레기조차 하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가스 계량기가 있는데,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부 다 계량기가 다 오픈되어 있네요.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분석이 됩니다. 자, 또 장독도 좀 있고. 자, 이 건물은 이제 건물 출입구, 현관 쪽만 조금 손을 보면 될 정도로 아주 양호하고, 자, 우편함에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공과금 고지서만 좀 꺼져 있고, 경매 관련된 안내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건물 벽 상태를 보세요.
상당히 양호합니다. 누가 이걸 2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까? 현관문 상태, 벽의 타일 상태, 계단 상태, 한마디로 A급 상태입니다. 20년이 넘은 건물에 이 내부가 이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 보존된 집은 참 보기 힘듭니다. 손댈 곳이 없습니다. 돈 들어갈 곳이 없다. 자, 이렇게 봅니다. 계단 밑에 또 창고도 있고, B045인데 문이 열려서 안을 보니까 이렇게 이삿짐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벽 같은 경우에도 먼지 하나가 없습니다. 실금 하나 없습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매로 지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경매 물건의 특성인데, 자, 여기 이제 화초도 있고, 자, 보세요. 반질반질하죠, 벽이. 이게 2층입니다. 2층에는 이제 두 가구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임대를 놓게끔 돼 있고,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또 3층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로서 소유자가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 도시계획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임장 활동까지 거쳐서 건물의 상태 등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입니다. 2022년 타경 62067 강제 경매로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26일자에 성남 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자, 최초 매각 가격이자 감정 가격은 31억 9,100, 43만 5,1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감정 가격의 34%대에 진행되는 물건으로서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 9,400, 66만 3천원에 정말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의 매각 목록을 보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고요. 대지가 839평방미터, 무려 253.8평이나 되는 아주 큰 면적을 이제 가지고 있죠. 단지하 1층의 지상 3층을 확인했고요. 건물 연면적이 671.07평방미터, 무려 203평이나 됩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반지하에 5가구, 또 1층 5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해서 총 13가구가 건축 허가가 나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 상태도 13가구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상태를 보는데, 자,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떤 위반 내용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사용 승인율은 2003년, 20년이 좀 넘은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데 경매 물건으로서는 건물 상태는 A급이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에 31억 9,143만 5,100원에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 건물의 감정 시점은 2022년 12월 26일자. 자, 지금 시점하고는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다. 좀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공구상 면적은 토지하고 건물이 정보지상에서 표기된 면적 그대로입니다. 토지 면적이 839평방미터, 건물이 671.07평방미터로서 건물 이용 상태하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53.8평인데 토지 평당 가격이 1,010만 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예, 앞서 설명을 했듯이 이게 이제 보존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이용되고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가격이 일반 주거 지역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격은 주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보존 녹지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금액이 평가되고 거래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680만 원입니다. 해서 공시지가 금액만 해도 17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만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좀 낮아졌죠. 그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 1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공시지가의 63%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건물은 그냥 거저죠. 공짜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도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했네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6억 2,400, 9만 5,100원에 평가한 정도입니다. 이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과 최저 매각가로 진행되는 이 금액만 비교를 해도 자, 이 금액이 좋은 물건, 또
취득해볼 만한 물건인지를 여기서도 평가가 됩니다. 자, 평면 구조도입니다. 이게 지층의 이제 공부상 면적이 164.46평, 약 50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원룸이 2가구, 투룸 3가구, 지금 임대가 다 이렇게 돼서 이 권리자들이 신고한 그런 금액이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1층 부분이다. 1층 그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원룸 2가구에 투룸 3가구. 그래서 약 한 50평 정도 되는데, 5호까지 이렇게 임대가 다 나가 있고, 자, 2층은 2가구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2층도 50평 정도 되는 넓은 면적에 3룸 2가구인데 50평이면은 한 가구당 25평 정도, 전용 면적 25평이면 아파트로 치면 34평형 정도 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 임대 신고가 돼 있고 202호는 권리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잘 체킹을 해야 되겠죠. 3층에는 이제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물건에는 1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들이 권리 신고를 한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에서 이제 보증금 예상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14억 8,500만 원이 지금 임대 보증금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14억 8,500만 원. 이 금액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나 나올까요? 잘 계산이 안 되네요. 구독자 여러분과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 이걸 잘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형숙 아무개 녹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고 토지에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건에 압류 2건, 가압류 2건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상당히 여러 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이제 같은 소유자고, 자, 등기상 권리 분석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은 2021년 8월 12일 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사용 수익 중에 있다가 2022년 12월 22일자에 임차권자에 의해서 경제경매가 신청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임의경매가 2023년 2월 22일자에 박정 아무개 근저당 7억 5천만 원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신청돼서 중복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에는 압류가 2건 있고 가압류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6건에 무려 38억 1천만 원이나 설정이 돼 있는데 특이한 거는 소유자가 2021년 8월 11일자에 등기하는 날과 동시에 같은 날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자, 임차권도 6건이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설정 채무 총액은 무려 66억 4,600만 원에 되는 어마막지한 금액이 지금 설정되어 있다. 자, 놀라운 금액이네요. 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11일자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소멸과 동시에 갑과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의 인수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그 인수금액을 상환을 해야지만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것을 잘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죠.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10일자의 근저당권이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의 접수 일자와 임차인들의 전입 일자와 비교를 해보니 여기 총 13가구 중에서 10가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 중에서 9가구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정 일자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족액이 발생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죠.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201호 한 가구는 배당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과 인수금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자, 이 물건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에 설정된 6, 7, 8, 10, 11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고 부족분은 매수인이 부담 후 소멸된다.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는 또 2023년 12월 14일자 공사대금 8억에 대해 유치권 신고가 돼 있다. 그러나 성립 여부는 불명스럽다. 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대로 가장 이 권리 분석의 핵심은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인수 금액과 또 유치권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핵심 문제입니다. 가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대항력 분석을 해볼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201호, 이게 배당 신고를 하지 않는 201호의 인수 예상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앞서 202호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을 2억 8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같은 축수,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예상 금액을 우리는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담액이 상당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죠. 그렇지만 2억 8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입차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한 9가구 권리신고 총액을 보니까 10억 5,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배당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매수인이 이제 부담을 한다. 자, 부족 시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10억 9,466만 3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싸게 산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것이 아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부족액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번 차수가 마지막 그 진행 차수의 금액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 금액대로 하면은 지금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다. 요 2억 8천 상당하는 요 금액만 우리가 이제 부담하면은 이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이 지역의 매물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바로 요 물건이었죠. 주변에 매물이 많지 않네요. 요건 10억 5천에 하나가 나와 있고 35억에 나와 있습니다. 10억 5천짜리를 볼까요? 사용 승인을 2022년 지은 지 얼마 안 됐네요. 대지가 한 7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250평이 넘죠. 건물은 15평. 그런데 15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네요. 우리는 뭐 건물이 200평이 넘기 때문에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물건도 지금 10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25억짜리는 사용 승인일이 2002년도입니다. 이것도 20년이 훌쩍 넘은 그런 건물인데 25억이 나왔는데 면적은 우리 면적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이것도 한 1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건물도 60평. 근데 이렇게 25억의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지역이 아까 설명한 대로 많이 보존 녹지이지 일반 주거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건 4억 3천. 이건 뭐 좀 작겠네요. 자, 이건 또 32억에 지금 나왔습니다. 32억짜리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용 승인일이 2002년입니다. 대지 면적도 519평방미터. 우리는 80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것도 한 150여 평 되는데 거의 100평 정도가 차이 납니다. 건물도 한 100평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32억에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해당 물건, 인근 물건들입니다. 우리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런 매물대로 일단은 비교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그분하고 인터뷰한 결과 거의 이 지역에는 매물대가 30억으로 나온다는 그런 인터뷰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게 매물이 이렇게 지금 비싸게 나오고 있다. 여기 또 25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사용 승인일이 2002년, 20년이 훌쩍 넘었고 땅이 120평 정도의 건물은 한 60여 평. 자, 건물이 60여 평에 땅이 120평인데 25억입니다. 우리는 땅이 250평이 넘는 땅에 건평만 해도 200평이 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0억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가격 비교네요. 25억, 50억, 와, 24억. 자, 여기 이제 매물대로만 봐도 상당한 가격이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고, 우리 가격대가 감정 가격이 결코 높은 감정 가격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자, 2024년도에 매매가를 보겠습니다. 자, 23억입니다. 자, 대지 면적이 한 170평 정도에 건평이 한 100평. 자, 우리 면적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3억에 거래됐습니다. 여기 이제 541평방미터니까 한 160평 정도 되는 대지에 건물이 130평, 20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29억, 30억. 이거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신고 가격입니다. 충분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지금 사례들입니다. 또 전 월세 금액이 무려 3억, 2억, 1억 3천, 3억 5천, 2억 5천, 3억. 와, 이 정도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그 가격에 지금 높은 전세가격이 아닌 것을 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국은 감정가격, 최초 매각가격 31억의 그 가격이나 또 임대 시세 가격이나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 한 것을 지금 이 국토교통부와 네이버 매물대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대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물건은 253.8평이었죠, 대지가. 건평이 203평이었습니다. 자, 방금 확인했던 매매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건물 면적이 112평에 대지가 175평짜리가 23억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거래된 겁니다. 바로 인근의 건물이었죠. 또 연면적이 130평에 대지 면적이 164평이 21억. 또 건평 100평에 대지가 148평짜리가 30억에 거래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어떻습니까? 너무 거기에 대폭락을 해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 매물대와 국토교통부 거래 사례를 통해서 이 가격대가 얼마나 좋은 가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다는 그런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물건의 유치권 분석을 해볼까요? 자, 2023년 12월 14일째 유치권자 형 아무개의 유치권 행사 신고서가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줬죠. 2023년 12월 14일 형 아무개로부터 공사대금 8억 원에 대해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 앞서 확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물건의 유치권을 분석하면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12월 22일자에 신청이 돼서 곧바로 법원에 직원이 현장 조사를 나간 날짜가 2022년 12월 27일자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7일자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서나 또 감정사가 조사한 그 내용에도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의 기재는 없고 당시 현황 사진에도 유치 행위 등 증거도 없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신고된 또는 유치 행위는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유치권에 효력이 없다 해서 오늘의 가격의 대폭락 원인은 유치권으로 인한 가격 요인은 해당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 2023년 2월 8일자에 유치권자가 취소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취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인데 더더군 지금 유치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깨끗한 물건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또 등기상 권리 분석도 해봤습니다. 또 임차인에 대한 분석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을 해보실 그런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상태, 주변 임대 시세, 또 매매 시세,
등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주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 잘 확인한 후에 임대에 대한 수익성 분석과 또 그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